자, 지수는 9포인트, 10포인트 마이너스 들어오네요. 네, 토바님 반갑습니다. 네. 그 9포인트, 10포인트 마이너스. 요게 15포인트 플러스 됐다가 29포인트. 그죠? 29포인트 올라온 이후에 밀린 거기 때문에 좀 아쉬워요. 그리고 10포인트인데요. 최저가가 11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최저가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라와서 시작을 했고, 그쵸? 지금은 마이너스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락 종목이 600개에 상승 종목이 적다라는 것은 의미적 부분을 부여해 줍니다. 그냥 올라가는 종목만 간다. 올라가는 종목만 간다. 네, 구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만 간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생각이 들고 코스닥. 네, 코스닥은 지금 그냥 강보합이죠, 그죠?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됐다가, 그쵸? 강보합이잖아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약간 좀 마이너스. 근데 내리는 게 1000개. 오, 집중돼서 움직이네요. 집중돼서. 이 집중돼서 움직이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종목, 제가 눈에 보이는 종목은 3빌리언이에요. 그래서 3빌리언을 생각하면 속쓰려요. 속쓰리다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교과서적으로 움직인 그런 상황이고요. 너무 교과서적인 부분에서 다시 사야 되는데 그때 제가 다른 종목을 좀 샀어요. 그때 다른 종목들을 좀 샀어요. 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사야지 하다가 놓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지. 그렇지만 3빌리언이 수익이 더 많이 났겠지만 다른 종목들도 협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괜찮아요. 예, 그냥 다음에 다시 골라내면 되는 거니까 항상 모든 부분을 다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 또한 위안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3빌리언은 너무 이거 제가 3빌리언 이거는 수급력이나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해놓고 움직인 거거든요. 그나마 우리 VIP님들이 그래도 갖고 계셔서 다행이에요. 오, 그쵸? 8, 9만 원이나 올라갔어요. 네. 네. 오, 그쵸? 예, 황금 라인 여기 제대로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움직인 건데. 오, 대단합니다, 그죠? 아주 좋습니다. 예, 좋아요. 오케이. 3빌리언. 자, 그리고 오늘 움직인 것 중에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약간 좀 눌리는데 SK하이닉스는 올라오네. 다행이다. 그쵸? 모레도 올라오면 다행이죠. 그죠? 그나마 SK하이닉스가 지켜준다는 게 어디야? 그쵸? 장 출발할 때에는 삼성전자, 삼성 SDI, 그러니까 삼성전자, 삼성물산, 그 다음에 여기 그 삼성 SDI, 삼성전기 다 올라와가지고 삼성그룹의 핵심주를 담아놓은 ETF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였어요. 그쵸? 지금 삼성전기는 지금 1,500원 플러스 잘 가고 있고, 요거는 기관이 해먹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 SDI는 9,000원 플러스. 9,000원 플러스. 요거는 제가 빅스노우볼에 자리 보내드렸잖아요. 배터리를 본다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만 보세요. 그게 맞아요. 다른 쪽은 단타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면은 맞고요. 저는 이제 포지션과 포트를 구성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핵심 대형주 위주로 구성을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그 상황이고요. 뭐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서 움직이는 것은 고만고만한 그런 여건이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이게 움직이네요. 두산 로보틱스까지. 특히 이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로봇 삼총사 종목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에 올라온다라는 것은 그렇게 나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죠? 기분 좋은 일이에요. 음식료나 화장품, 뭐 여행주도 좀 관심 있게 보는데 여행주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당연히 하이브만 보인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것들도 있는데 지금은 하이브만 눈에 보인다. 그쵸? 그리고 이 종목 자체도 선별되는 그런 여건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오늘 불장은 아니고요. 불장은 아니고 종목별. 네.
각각의 종목별. 다시 각각의 종목별 움직임. 각각의 종목별 움직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네. 진영님, 네, 고맙습니다. 네. 전체 부분에서 저는 미리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몇 주 뒤에 보면은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상황에서 지금 뭐 사야 돼요? 유일로보틱스 샀어야지. 근데 유일로보틱스 지금 올라오니까 지금 보이는 거잖아. 유일로보틱스를 진짜 여기 진영님이 제대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냥 봐보세요. 하이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이브 보이죠 오늘? 하이브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서 샀어야 되는 거잖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지금. 유일로보틱스. 봐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샀어요. 아니지. 지난주, 지지난주에 봤어야지. 그러니까 2주 전에 봤으면 돼요, 이게. 왜 찾는 거를 그렇게 못 찾아?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쵸?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답답한 거지. 그게 답답한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제시하는 종목과 제가 말씀드리고 언급드리는 종목은 제 관심주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주가 아니에요. 제 관심주고요. 본 콘텐츠, 이것도 뭐 오해하실까봐 지금 다시 제가 이거를 하는데요. 콘텐츠의 투자 판단,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 본 콘텐츠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에요. 네, 그리고, 투자 결정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분은, 여러분들 책임하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보고,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리딩 방송이나 VIP 방송 이쪽에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댓글에 대한 여건에서는 종목에 대한 부분이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종목 상담, 그래서 이게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종목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쪽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재에 대한 여건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해야 되고, 항상 방송할 때 저거부터 얘기하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유일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매하는 종목이고 제가 보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시한 종목의 투자 방법들, 이런 것들이 다 각기 달라요. 각기 다른데 굳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의 방법을 찾으세요.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유일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유리해요? 지금 여기인데. 지금 올라와서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얘기했을 때 얘기를 해야지. 만약에 유일로보틱스를 제대로 보려고 했었으면은 제가 2, 3주 전에 얘기했었던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 방송은 다시 보기가 가능한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거 보세요. 지지난주에 있었던 거 보셔도 돼요. 네. 방송 시간이 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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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해요. 그거는. 칭찬받는 것도 저도 좋죠. 그것도 있는데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꼭 여기서 얘기해야 돼? 지금 열려 있는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도 그 얘기를 좀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은 이견 없이 추세대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를 여기서부터 보지 마시고, 이건 제가 다 추적했던 거고요. 여기서부터 보셔도 돼요. 그렇죠? 가격적 여건에서는 이렇게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움직이면 되는 거지. 근데 그럼 왜 이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가격에 대한 움직임이 약간 좀
집중화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도 이제 약간씩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쪽은 좀 잠잠해요. 그렇죠? 기계 어제 방산 쪽 좀 움직였었는데 그 부분 좀 그렇고 고려아연 약간 움직이네. 전도성이 높은 금속이 구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알루미늄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유리기판 쪽 좀 세게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삼성전기, LG이노텍 이것도 움직이고 캠트로닉스, YC캠, 피롭틱스가 지금 세게 움직이네요. 그죠? 그죠? 요즘 움직이고 관련 있는 부분에서는 좀 색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는 좀 마이너스고요. SK하이닉스가 15,000원. 그래도 SK하이닉스 움직여서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에 대한 여건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딸리 분간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이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는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SK하이닉스가 빠지고 하루는 SK하이닉스가 올라오고 삼성전자가 빠지고 이렇게 각각 오늘은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에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분에서는 PCB 쪽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심텍, 이스페타시스, 코리아서키트, 대덕전자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지수 자체적으로는 10포인트 마이너스 들어오는 그런 여건이니까 그 부분 봐주시고 이것도 약간 눌리네요. 유일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약간 좀 눌리는 그런 상황이고 좀 더 전체 시장 볼게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만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고만고만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큰 움직임이 둔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며칠 또 올라온 그런 여건이니까 조정도 있겠죠. 금융주도 그렇고 단할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그 부분 좀 있습니다. 네. 네, 전체적 부분에서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잠잠한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급등해서 움직이는 것은 최근에 움직이지 않았었던 단할 이게 조금 더 움직이는 것 같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다음에 RFHIC 이게 좀 움직이고 있고요. 제약에서는 삼천단 제약, 네, 삼천단 제약 이거 움직이고 전체 시장에서는 반도체 종목 위주로 약간 좀 편중돼서 움직이는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10% 이상 움직이는 것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이 적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수급에 대한 여건이 있죠. 그렇죠? 수급에 대한 여건 볼게요. 네. 수급에 대한 여건 지워졌어요. 네. 여기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급격하게 했었어요. 그게 이제 SK하이닉스, 그렇죠? 삼성전자 대형주 위주로. 지금은 오히려 눌렸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을 지금 눌러서 팔았다라고 보시면 딱 맞고요. 전반적으로 뭐 프로그램 매매까지 매도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반향적 부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위주로 움직인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금융투자의 매매 패턴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 상품 계정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 자금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의 입김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쪽에 이 리포트를 쓰는지 그리고 어떤 쪽에 어느 섹터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포화를 이제 집중돼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자기가 쓴 보고서를 또 다른 쪽에 주요 기관 그리고 핵심 외국인들한테 이제 어필을 하고 보고서를 보내거든요. 그때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중간 단계에서 뉴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그래서 저는 최근 시장에 약간 지루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야 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루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핵심 섹터, 핵심군 이런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움직이는 것도 다른 거 갖고 있으면은 만약에 현대차를 갖고 있다. 현대차 안 움직이잖아요. 5,500원 마이너스. 물론 며칠 전에는 올라왔었지. 지금은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업종별로 각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삼성 SDI를 갖고 있다. 아니면 삼성 전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지루하지 않죠. 지금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저는 로봇주를 갖고 있잖아요. 유일로보틱스를 갖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고 있고 유일로보틱스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 지루할 리는 없잖아요.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지. 더 갈까?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까? 얼마까지 지금 보고 가는 거지? 목표가는 얼마일까?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이견 없죠. 그러니까 종목을 막 찾으러 다닐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핵심 종목군에서 움직이는 섹터 이런 쪽을 추적해서 투자하면 맞고요. 항상 핵심주를 보는 게 맞아요. 주도주라는 입장에서 쳐다보면 맞거든요. 주도주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종목들은 그 이후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주도주를 못 샀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주변주를 샀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주도주의 움직임을 보고 가름해서 주변주를 갖고 있는 것 그 종목을 판단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항상 먼저 봐야 될 것 그 종목들의 핵심 반도체의 주도주는 뭐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반반으로 나눠졌다. 그러면은 각각이 움직이는 거지. 그죠? 근데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이 제일 큰 게 뭐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게 각각 움직인 거야. 같은 업종인데. 그럼 현재 시장은 각각이 움직이는 나눠지는 별개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도 코스닥은 지금 플러스 나오는데요. 코스닥도 그러다 보니까 하락 종목이 좀 많은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는데 코스닥은 천스닥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스닥으로 가기에는 조금 좀 그 다른 부분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다 코스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쪽으로 바꿔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 그래요? 핵심주들은 다 지금 코스닥으로 오는데 그럼 메리트가 있나요?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지. 시장은 지금 마이너스 3포인트 플러스 그러니까 그 등락만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잘 가네요. 저는 유일로보틱스 보고 있고요. 필옵틱스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다른 종목도 있지만 다 알려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참고만 하시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석대로 움직이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 시장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고요. 그 부분에서 핵심주에 대한 여건들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은 FOMC 회의예요. 근데 FOMC 회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FOMC 회의. FOMC 회의 금리 인하하는 거 맞잖아요. 다만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식으로 얘기할지 이게 이제 궁금한 거고 연준 인사들이
점도표에 어떤 점을 찍을지 크게 이제 궁금한 거지. 그냥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크게 바뀌진 않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 이후에 움직이는 시장의 룰을 봐야 되는데 정책적 부분은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하고 정책적 효과가 발현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변화는 없어요. 다만 그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에 조정받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FOMC 회의에 대한 여건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쪽에 끌고 와서 얘기할 부분이 적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하다. 모멘텀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모멘텀을 찾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작업을 지금 시장과 같이 지루할 때에 해놔야 돼. 그래서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갈 건가? 다음에 어떤 부분으로 갈 건가? 이걸 생각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야간 밤 10시 방송에서는 그 여건에 광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 광반도체는 지난달에 뉴스에 대한 부분을 한번 끌고서 알려드렸었던 거고 광반도체의 선두주자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벌써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쵸? 그 상황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뭐 다른 쪽은 뭐 크게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쵸?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 올라오는 종목도 적은 그런 상황이고요. 올라왔다 하더라도 막 쫓아갈 수는 없어요. 현재 상황이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온 것들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일단은 뉴스 이렇게 FOMC는 보고 가자. 이런 뉘앙스예요. 다른 부분은 하나 없어요. FOMC 회의 그래서 혼조세로 많이 마감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삼성 SDI 요거 제가 지금 보냈잖아요. ESS용 LFP 배터리 제반.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ESS고 그리고 LFP라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여기에서도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크게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 가격대 여기. 그렇죠. 그리고 다른 2차 전지도 안 간 건 아니에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닥 딛고 움직인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늘 요 부분에서는 삼성 SDI 요것만 좀 세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확대 부분이 좀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확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중국과 인도의 의류 시장 규모 이쪽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29년도에 미국에 근접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시장에 대한 규모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체 부분에서 성장률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중국, 인도, 우리나라는 이제 인도에 대한 부분도 크잖아요. 지금 뭐 이제 미국 시장 그리고 아웃도어 관련되어 있어서 미국 시장, 북미 시장 이쪽에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미스터홀딩스, 그렇죠? 미스터홀딩스. 그리고 미스터홀딩스 같은 경우는 필라코리아가 바뀐 거고, 노스페이스 하면은 영업무역이잖아요. 영업무역. 그 다음에 스노우피크 하면은 감성코퍼레이션. 다른 뭐 의복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 실적적 부분이 좀 덜해요. 그 회사가 실적이 적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PER 계수를 주기가 여기에서 더 진화되어 있는 PER 계수를 주기가 힘들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느끼는 그런 상황이겠지. 요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할 때 종목을 선별하는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그런 상황의 댓글을 지금 보는데요. 산다 판다에 대한 언급은 그 채팅글에 언급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거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니까 진영님 팔면 안 돼요, 사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채팅글에 쓰는 거는 오바된 겁니다. 그거 분명히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지적을 드리고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 부분이 있고요. 세계 의료 시장에 대한 미국 시장 요 여건은 있는데요. 그러면 움직이는 그런 상황. 네,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지금 제재가 좀 네, 지금 세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야. 진짜로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종목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좀 그래서 뭐 옛날에는 채팅창도 막아놨었는데요. 지금 풀려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저 또한 크게 의미를 두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어쨌든 규정과 룰을 따르려면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한번 보시면은 금방 알아요. 영업무역. 그래서 저는 이 의복주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사지는 못했어요. 영업무역 자체적인 거는 5만 원, 6만 원대였기 때문에 사기가 힘들었고, 이게 지금 올라온 거고요. 감성 코퍼레이션은 가능성이 있었어요. 감성 코퍼레이션, 요거는 그렇죠. 여기서부터 온 거니까, 그렇죠. 요거는 3,500원, 그렇죠. 그 여기 들어왔을 때 5,000원, 만만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아니면은 진짜 우량한 회사로 움직인다 하면 미스터 홀딩스, 그쵸. 요것도 같은 라인에서, 요거는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움직인 거니까 요것도 그러니까 요 안에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종목을 사가지고 되게 수익이 많이 났다, 이거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리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쵸. 여기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유리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요거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 부분에서는 오늘 약간은 좀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도 크게 움직이질 않고 있고, 2차 전지에서도 그냥 여기 삼성 SDI 요 정도 요것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로봇에서도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는 지금 9만 원대에 있고요. 그렇죠? 잘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SB테크, SPG, SP 시스템스, 이것도 SP 시스템스도 그 안에 움직이는 거고, SPG도 그렇고, 그 움직임이 그렇게 둔한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좀 봐주시고요. 오늘은 SK 하이닉스 이런 쪽, 삼성전기 움직인 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필옵틱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도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도 올라갈 공간이 여기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도 움직인 것처럼, 그렇죠? 여기에서 공간. 이전에 움직였었던 이 황금 라인, 이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필옵틱스를 여기에서 그 수익을 챙겨냈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샀다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그죠? 네, 그렇죠. 이렇게 추적적 부분을 생각을 해서 매매에 대한 여건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시장에서는 각각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 약간 좀
지루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그 등락에 대한 요소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여건 이런 부분을 매매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어요. 자, 뭐 좀 더 추적해서 한번 볼게요. 전체 부분에서는 뭐 제약 바이오도 이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 이제 그러니까 그 회사 분할 뭐 이런 것들로 들어와서 움직인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의 가격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오히려 분할한 이후에 시가총액이 더 늘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부분 지금 그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그다음에 LNC 바이오 전체적 부분에서는 뭐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하이브 이쪽,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오늘 지수에 대한 부분은 마이너스 4포인트 여기서 움직이는 거는 전체적 부분이 약간 좀 지루하게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가격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보고 올게요. 통신주가 약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통신주에서도 살 종목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선별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움직인다고 해서 그 종목이 계속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음식료 쪽에서도 롯데 전체 부분은 약간 좀 약하게 움직이네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시장에 대한 여건,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들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의류, 잠깐 전체에 대한 부분을 좀 열고 볼게요. 전체에 대한 부분 열고 볼게요. 이렇게 의류, 그렇죠? 그래서 의류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은 금방 나타나요. 한번 몰고 가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K 다음은 K 다음은 패션. 네. 그렇죠. 이렇게. K 다음은 패션. 그래서 이게 그 올해 여름철? 6월달? 그렇죠. 6월달, 7월달? 요때의 그런 분위기면은 훨씬 더 빨랐을 텐데. 그렇죠. 그때 이제 북한에서 대북 방송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대북 방송을 중단했고 북한에서는 뭐 대남 방송을 하는 부분에 뭐 그 스피커를 치웠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여건 이런 것들, 경협에 대한 부분들, 뭐 제일 경협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경공업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중화학공업소부터 뭐 그거 해주겠어요 어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여기였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관심 있게 봤는데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이 움직인 거를 보시면 금방 느껴요. 제가 여기에서 감성코퍼레이션, 그렇죠? 네, 그때가 여기잖아요. 지금 3월달, 4월달 여기. 그러니까 6월달 이때 움직일 때 그게 좀 명확한 거거든요. 영업무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에서는 잠깐 봐보세요. 그렇죠? 여기. 그래서 움직인 거고. 그 전체적 부분이 누워 있었다가 요번에 이제 겨울철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준 거고, 원래 겨울철 옷이 훨씬 더 비싼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 여건이 있고요. 그 여건이 있고, 그 미스터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그 기업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 여건에 뉴스가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여기. 그래서 K 패션 해외 역직구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일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국 회사의 중국 로컬 회사들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져 있어요. 예, 두드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은 거고. 잠깐만요. 자료가 되게 많이 들어오네요. 네. 그 필요 없는 자료들은 좀 지워야지,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여건이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그쵸? 네. 시장은 뭐 마이너스 플러스 위해서 약보합 강보합에서 움직여서 특정적 종목 움직이는 거. 오늘은 단알 움직여요, 단알. 네, 단알이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세게 들어오는 거죠. 단알에 대한 부분은 보시면 돼요. 왜 그게 움직이는지. 물론 이제 그것도 있겠지만은요. 여기서 미끄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거예요. 세력이. 그죠? 여기서 미끄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은 금방 느껴질 것 같고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시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씩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게 뭐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요. IT의 인재들이 인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불법 체류 뭐 하면서 한번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인도나 뭐 이 그 취업 비자에 대한 부분에 이 비자 가격을 굉장히 또 올리는 그런 상황이라 미국행을 포기하고 뭐 인도에 있든지 아니면 유럽이나 일본 이런 쪽으로 대거 유턴해서 간다. 근데 우리나라로 와야 되는데 일본으로 많이 가네. 우리나라 인재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인재를 잡아놓질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중국에 뺏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일본으로 간다. 이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싱가포르 제3국을 선택하는 인도는 IT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세니까. 그래서 역전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고요. 알려드리는 거고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중국 당국도 H200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수입이 돼도 접근 제한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잘 가네, 단알. 그쵸? 계속 지금 옆에서 보고 있는데 자꾸 움직여서 눈에 띄네. 그래서 H200이 수입돼도 접근 제한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한된 접근 방안, 방법, 규제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중국을 제약을 했듯이 중국도 미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제약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는 엔비디아의 독점적 요소의 구간이 바뀌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뀐 부분에서 움직이는 것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전체적 부분에서는 뭐 AI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다라는 것보다도 기류에 대한 요소들이 조금 더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 기류에 대한 부분을 바꿔갈 때 미국은 또 이렇게 검열과 통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게 하는 거죠. 엔비디아 칩이 대만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 경로로 수출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안보 심사를 하겠다. 안보 심사를 하면서 스파이 칩 심어놓으면 어떡하죠? 지금 중국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서도 핵심 그 부품에 이제 그 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는 이 요소들 이런 쪽 굉장히 많이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안보 심사, 중국도 H200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을 통제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각각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이득이 되거든요.
오늘도 뭐 저는 뭐 SK 하이닉스도 좋고요. 삼성전자도 좋은데 지금 오늘은 뭐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라오니까 그 부분을 지금 빗대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 부분에서는 못 따라온단 말이야. 중국이 파운드리도 하겠지만 메모리 쪽을 먼저 창신 메모리서부터 메모리 쪽을 먼저 했고 HBM까지 지금 따라오는 그런 상황인데 수율을 올려서 나노 공정으로 해서 그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서 나오기까지는 벌써 그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앞서서 갈 텐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은 파운드리 분야는 우리나라에 맡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한, 그렇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요건들, 이거 특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 로드맵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네, 전체적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보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그 반도체에서도 이제 나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지금 SK 하이닉스 이게 움직인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심텍, 이수페타시스,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요게 해성 DS, 그렇죠? 해성 DS. 그다음에 TLB도 지금 많이 올라왔었던 거예요. TLB도 지금 이게 지금 두 달 반을 지금 그 옆으로 횡보한 거고 주가 올라온 부분에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운 다른 이슈와 재료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RFHIC 이게 좀 세게 움직인 거고 RF 머티리얼즈는 그 전서부터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이니까 그거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 부분에서는 그래도 그 유리기판 쪽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잘 움직입니다. 전체적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IT 쪽, 반도체 이런 쪽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 부분의 이 분위기가 바뀌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은 맞습니다. 필옵틱스 그렇고 전체 부분에서는 뭐 고만고만해요. 나머지 어제 약간 좀 움직였던 것은 풍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CS 윈드, CS 베어링 이것들이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아직 뭐 크게 확산되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관심은 두고 있는데 크게 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어제도 움직였었던 나이베 여기 이름이 좋잖아요, 나이베 100살까지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써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보고 있는 중이고 하이브 움직이는 거 그대로. 엔터테인먼트가 연말이면 꼭 움직이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퇴색됐어요. 워너브로드사 그리고 넷플릭스 인수 합병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그게 확대되거나 확산되는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 부분이에요. 지수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루해질 겁니다.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지루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각각의 종목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 움직이는 거는 정해져서 움직이잖아요. 삼성 SDI, 삼성전기에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아니면 삼성전자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서 움직이잖아요. 이거 빼놓고는 다른 거 매매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적거든요. 섹터로는 반도체 빼놓고는 뭐 다른 거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잠깐만요. 움직이는 거 잠깐만 여기서 이거 잠깐 볼게요.
할 수 있나 보네. 할 수 있나 보네. 오, 내가 이따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오케이. 네. 제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저렇게 또 할 수가 있네. 한번 그 확인해서 좀 볼게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거 빼놓고는 전체적 부분에서는 약간 좀 루즈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 거죠. 루즈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각각의 개별 종목들이 예, 세력화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화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높기 때문에 언급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라고 방금 언급드리고 말씀드리냐면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남들보다 조금 더 주고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팔을 때에는 남들보다 먼저 좀 싸게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각각의 종목이 지금 오늘도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태영건설 우선주 네, 급락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오늘은 또 다시 상 들어가네. 저렇다니까요. 동전주 움직인 거고. 그렇죠? 동전주도 요번에 올라와서 동전주가 이제 본주식으로 이제 바뀐 그런 상황이지. 그리고 신규 상장된 종목들 이런 쪽이 이제 움직이면서 주가에 대한 등락 요소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부분에서는 그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의 군들이 협소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봐볼게요. 금방 보면은 느껴져요. 지루하죠 이제. 그쵸? 그래서 7포인트 마이너스 계속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여기에선 등락 요소뿐이 없어요. 네. 등락 요소뿐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하락에 대한 부분들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현재의 가격 대역을 유지하는 것 같고 하락은 947개 하락이 종목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부분에서는 크게 움직임이 좀 덜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삼성 SDI, 삼성전기 이런 쪽으로만 좀 움직이네요. 최근에 움직였었던 부분에서는 여기 코오롱그룹에서 움직인 그런 상황이 있었고 전력은 뭐 전체 부분에서 그런 거고 올라오는 게 굉장히 지루해지는데 눈에 보이는 부분이 훨씬 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도 여기 미디어 콘텐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은 그래도 좀 올라왔어. 넷플릭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연결이 될래나? 네이버와 카카오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움직임이 좀 덜한 그런 상황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는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가격에서 살만한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인 건 맞는데 그 부분이 있고 그쵸? 그 부분이 있고 화학주나 뭐 이런 쪽도 지금 그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대한 영향력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어요. 더 지나가야 되고 더 강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은 그냥 SK 하이닉스나요. 그리고 유리 이판 그리고 로봇 그래도 유이 로보틱스 움직여서 다행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야 뭐 얘기 하나 말하고 로보틱스 3빌리언 움직였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뭐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700원 내리는 게 뭐 크게 부담스럽게 만들어져서 내린 건 아니니까. 그 필옵틱스 요거 움직인 게 그나마 다행이네. LG 이노텍, 삼성전기. 그렇죠? 필옵틱스. 이런 부분들 나머지는 뭐 그만해요. 통신주 쪽에서는 그거 이런 거.
그 철강금속 쪽에서 고려아연 좀 움직이는데요. 알루미늄 관련되어 있어서 조금 좀 그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사막 알루미늄이거든요. 그죠? 바닥에서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전도성이 있는 게 구리만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전체 부분에서 그 비철금속 쪽에 알루미늄 이쪽 들어오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속이나 히토류 관련되어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좀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자료에 대한 부분을 하나 보내드렸던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히토류 중국이 무기화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다날 많이 올라옵니다, 진짜. 이게 또 가네. 요것만 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 같이 끌어올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꾸 눈에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대로다라는 그런 내용이 큰 거죠. 제가 그대로인지는 정보 위반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뉴스에 대한 부분을 나와 있는 부분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토류의 무기화로 중국이 지금 나섰던 그런 상황인데요. 15년 동안 일본은 의존도를 줄였다라는 거고, 그 의존도를 줄인 부분이 지금 중국과 일본의 이 마찰에 영향을 덜 주고 있는 거죠. 중국은 오히려 일본 소재에 대한 집중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부분이 좀 달라요. 한국은 중국의 의존도가 80%.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옥죄어서 움직이면은 산업 부분에 촉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히토류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 촉매 역할을 못하게 되면 전체가 서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의존도가 큰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종속되어 있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다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서 전체 철강금속 관련되어 있어서 어느 쪽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철금속, 특수강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재료로서의 바람이 덜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재료로서의 바람이 덜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급력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부분이 훨씬 더 크게 도드라지고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각각의 주도하는 큰 손이든 작은 손이든 간에 주도하는 부분에 의해서 종목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키 맞추기로 들어와서 움직이면 굉장히 편하게, 그러니까 예견되어 있는 수순대로 이렇게 하나씩 움직일 텐데 그 부분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순환에 대한 여건과 자금이 몰려 들어가는 쪽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삼성전자가 안 보이고 SK하이닉스가 보이잖아요.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올라올 때는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가 올라올 때는 SK하이닉스가 빠졌으니까 SK하이닉스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반복돼서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잘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성장 섹터에 대한 여건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우리 가격에 대한 여건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릴리는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 신약부터 제조, 진단까지 모든 부분을 배팅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ABL 바이오, 그렇죠? 뇌질환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그건 SK 바이오팜인데, 그것도 굉장히 지금 오래 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중항체 플랫폼, 이런 식으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 평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쪽에 기술력을 신약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그것을 협업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 그런 회사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그만큼 올라왔다. 그쵸? 이게 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중항체 RNA 뭐 이런 플랫폼, 바이오텍 기업들, 이런 쪽과 파이프라인을 확장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파이프라인을 확장해서 차세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 그러니까 차세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신약을 개발하기에는 조금 이른 그런 단계고요. 갖춰져서 움직이는 그 단계까지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좋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좀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거는 또 덜하죠, 그죠? 지금 12포인트 마이너스. 딱 그것만 움직이죠. 그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반도체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그 섹터 중에서도 로봇도 그래요. 유진 로봇도 그래도 움직이네. 그렇죠? 모델 솔루션 이것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로봇 섹터들이 이제는 이전에 그 그러니까 그 배터리 쪽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캐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의 이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에 초입 단계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지금은 32만 원이지만 얘가 초입 단계에 들어왔을 때는 달랐거든요. 지금 이거 놔두고 달랐거든요. 이렇게 여기잖아요. 초입 단계 들어올 때 그쵸 여기 이게 15만 원, 16만 원, 20만 원, 네. 20만 원에서 지금 80만 원까지 간 거니까 지금은 이게 내려온 거고 그쵸 가격적 부분에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눌려 있을 때 이때에 그 SK 하이닉스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넘어갔었어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한다면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그 포인트를 얘기하거든요. 그 포인트를 넘어갔을 때였어요. 그리고 현재의 그 뭐 요거는 요 상황이고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직 올라왔다라고 치더라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그렇죠? 아무튼 그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뭐 삼성 SDI가 이전 가격을 찾아간다라는 것보다는 현재는 그 여건에서 그 재료에 대한 소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전체적 부분에서는 반전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삼성 SDI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뭐 현대 모비스 요거를 지금 뭐 어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현대자동차는 지금 그 상속에 관련되어 있는 지분 구조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덜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정몽구 회장이 정정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아마 그 후계 구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밀도 있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은 현대 모비스인 것 같아요. 전에는 현대 글로비스였었는데 글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현대 모비스로 약간 좀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칩셋 미디어도 잘 빠지진 않네요, 그죠? 이것도 저는 매매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팔고 올라왔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오케이.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전체적 부분에서 삼성증권도 이거 올라오다가 지금 말아서 그쵸? 10만 원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것도 넘어 있었어요 이게. 하여튼 뭐 그 부분이 있었으니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정체되어 있죠. 시장에 정체되어 있는 부분으로 눈에 보입니다. 자, 수급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프로그램 매도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크게 바뀌는 그런 부분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기관들의 움직임이 약간 좀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렇죠? 예, 금융투자 자체 양쪽에서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지금 사는데 코스피에 대한 지수 방어는 약간 좀 덜한 것 같고, 코스닥은 캐파가 적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 캐파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주가는 좀 더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 움직임이 좀 덜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잠깐만요. 이것도 움직였었는데 텔레집수도 다시 눌렸구나. 오케이. 가격 좀 더 보면서 움직일게요. 지금 올라오는 종목이 적어요. 그냥 뭐 제가 보는 종목들,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쵸? 거기에 이제 뭐 이수페타시스나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이런 식이죠, 뭐 지금. 그쵸? 삼성전기, LG이노텍, 캠트로닉스는 많이 올라와서 지금 조정받는 거니까. 필옵틱스가 요거 안에 있는 거고, 최근에 이 대한광통신 이게 지금 활달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확산되고 있지는 않아요. RFHS만 약간 좀 확산된 거지. 오케이. 그쵸? 그거 봐요. 지루하게 움직이잖아. 네. 크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또 찾아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거. 잠깐만요. 요것도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재료에 대한 부분에서는. 트리키에 에너지부 장관, 한국과 신호번전 사업 이르면 6개월 내에 결정할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그 이슈와 그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신호번전은 흑해 연안 신옥 지역에 건설 예정인 대형 원전이다. 이 대형 원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와 트리키에 원자력 공사 간의 그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는 거고요. MOU는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얼마만큼 진행돼서 움직이는지 요거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미 원전에 대한 부분에 어떤 식으로 그 접근을 해야 될 건가? 요게 이제 또 숙제로 남아 오는데요. 핵연료에 대한 농축 이것만 뭐 고단위 농축만 할 수 있으면은 진짜 마이크로 원전까지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뭐 핵연료 관련되어 있는 부분, EPC, SMR 3축으로 움직인다, 3축으로 움직여야 된다. 요 얘기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요게 꼭 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리백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원전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원체 또 원자력 그 건설과 노하우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만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이 그러니까 뭐죠? 그 계약적 부분이 이상하게 체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걸 푸는 데는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매여 있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거는 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이 약간 좀 씁쓸한 맛이 없잖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그래도 로봇주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모든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나라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미국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국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 여건을 만들어 간 거죠. 세금을 인센티브를 주고 국내 기업, 그러니까 미국 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미국 외에 있는 기업에서는 관세. 미국 기업이라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제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요.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로봇에 대한 진정성 이 부분은 좀 나타난 것 같아요. 지난번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을 때 그 부분이 조금 더 어필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로봇 관련되어 있어서는 이렇게 AI 의료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도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AI와 로봇이 결합, 의료기기 측면에서도 굉장히 결합이 빨라지고 있다. 네, 요거를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신약 플랫폼에 대한 여건도 임상실험이나 이런 쪽을 거치지 않고 AI의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 값을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 값을 측정해낼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측정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서 훨씬 더 편하게 뭐 신약을 만든다, 뭐 제네릭을 만들 때는 훨씬 더 편하겠죠, 그죠? 약의 그 기호와 성분 이것만 집어넣으면은 그냥 척척 만들어낼 테니까, 그렇죠? 만들어낸 부분을 임상실험,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돼서 임상실험을 다시 해서 안전성이 유효가 된다라고 한다면 바이오시밀러예요. 그게 이제 셀트리온 뭐 이런 쪽에서 잘하는 거지. 그 부분으로 가는데 AI에 대한 접목이 훨씬 더 크게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원체적으로 요 여건과 AI에 대한 그 서비스 그리고 AI가 확산되는 부분들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정리해서 하나 보내드렸었던 상황이고요. 요 부분에서 먼저 움직였었던 게 고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선 이게 의료용 로봇 고영이에요. 의료용 로봇 이렇게 움직였었던 상황이지. 이게 굉장히 가격 대역이 높은 고단위 가격 대역인데 이게 액면 분할을 해서 2만 원대로 접근하기가 편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금은 좀 약간 좀 눌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급하게 움직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과 로봇 섹터 이쪽이 훨씬 더 지금은 봐야 되는 그런 섹터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반도체 종목은 이제 익히 아는 그런 상황이니까 로봇 섹터로 들어와서 제일 필요한 부분 그리고 제일 잘 움직이는 부분들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여기 보면 클로버 이것도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뭐 엔젤 로보틱스나 뭐 이런 쪽도 움직이겠죠, 그죠? T 로보틱스는 이거는 세력이 먼저 해먹은 거예요. 요거 움직인 거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전에 여기서 해먹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올라오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전에 벌써 해먹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별을 잘 하셔야 돼요. 선별을 잘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뭐 이전에 있는 게 새로 상장되어 있는 부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거 나우 로보틱스 이거는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가격대요. 그리고 지켜가고 있는 상황이고 누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 나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죠? TXR 로보틱스도 안 움직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네. 가격적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먼저 움직인 이후에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뒤따라가야 돼요. 클로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여기 상장된 이후에 이제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움직였을 때 여기에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상장됐다라고 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움직인 거니까. 그걸 따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T로보틱스나 아니면은 T로보틱스가 아니라 나우로보틱스나 TXR 로보틱스 이런 쪽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그래도 유일 로보틱스가 제일 세네. 유일 로보틱스가 위에 있는 물량들을 좀 해소를 하면
훨씬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저도 지금 그거를 보고는 있어요. 천스닥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 정부에서 할 게 뭐 있어요? 이게 네거티브적인 부분보다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플러스 효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마이너스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가면 안 좋죠, 그죠? 근데 뭐 기업들이 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간다라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쵸? 지금은 뻘짓하면 안 되고요. 현금을 좀 만들어내고 다음에 움직일 거 이것을 좀 더 생각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지루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루할 거고 움직임이, 그러니까 지금 지루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지루한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지루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수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리고 내리는 종목 많고, 코스닥 올라왔다 치더라도 계속 이 상태고 내리는 종목 많고, 그럼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선. 그러면 지루하지 않는 사람들은 핵심주를 갖고 있고 지금 움직이는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삼성전기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유일 로보틱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겠지, 그죠? 오늘 움직였었던 유리기판, 그렇죠? 그리고 다른 쪽은 좀 덜하잖아요. 지금 다른 거 움직인 거 있나? 완성차가 움직였나? 제약바이오가 움직였나? 제약바이오는 어제 움직였다가 또 움직인 부분이 확산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그나마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을 부여해 줬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이거는 바뀌었다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애널리스트의 평가, 기업에 대한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니까. 그래야 SK하이닉스가 100만 원 간다니까. 삼성전자도 20만 원 이상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뀌어 있는 부분에 성장 섹터에 대한 가미적 부분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일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슈가 불어져서 그래도 바람이 불고 있는 쪽이 훨씬 더 낫겠죠, 그죠? 불어져서 들어오고 있는 반도체나 로봇 섹터 이런 쪽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2차 전지도 부각이 될 거예요, 슬슬. 그래서 2차 전지는 이게 어차피 올라온 건 올라온 거니까,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 이거 어제 이거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5만 원에서 10만 원 올라갔기 때문에 더블이라고. 근데 4,000포인트 올라오는데 더블 안 난 게 있나요? 대부분이 더블 났지, 그쵸? 어떤 거를 하더라도, 그쵸? 뭐 중간에 샀으면 더블은 안 났겠지만 어쨌든 수익은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손바뀜이 한번 일어나야 되거든요. 매매를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건 기존서부터 물려서 매매를 못한 사람이에요. 이제 올라오니까 더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더 사지도 못해요. 자금적 부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그러면 지금 수익 난 거는 기다렸다가 그 포인트를 보고 산 사람들이 수익 난 거예요. 아니면 쇼커버링,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산다라고 한 다음에 쇼커버링 들어오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쇼커버링 들어온 이후에 손바뀜이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그 손바뀜이 일어나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끙끙 앓고 갖고 있으면 계속 누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기존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풀어서 뒤죽박죽을 만들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차례 정도 더 커다란 변화와 변혁이 있은 이후에 움직이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나오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새롭게 이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 수요처가 있어야 돼요. 그걸 아직까지 만들어내기 힘들어요. 그냥 새로운 기술이라면 전고체로 넘어갈 것 같고, 그렇죠? 기존에 있는 부분이라면 LFP 배터리를 훨씬 더 기술 개발을 해서 오래 가게끔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아니면은 소재에 대한 가격이 올라와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이니켈이니까 니켈 가격이 올라와야 되는데, 많이 쓰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니켈 가격은 올라올 수 있지만 많이 쓰지 않으면은
그게 그 항구적으로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대체제가 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손바뀜이 한번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는 부분에 쇼 커버링이 훨씬 더 세게 들어와야 되는데 대차 잔고가 아직까지 계속 늘고 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많이 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은 크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그 반도체의 게임 체인저인 유리기판 보시고요. 그리고 전체적 부분에서는 그 IT 반도체 이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핵심 종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어쨌든 뭐 RFHRC가 셌고요. 3빌리언은 뭐 계속적으로 얘기했었던 상황이고, 그쵸. 통신주도 계속적으로 지금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에서는 뭐 저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그대로 가져가는 거지만 하나 더 본다라고 한다면 유일로보틱스 훨씬 낫잖아요, 그죠? 유일로보틱스도 지금 89,500원, 뭐 10만 원 금방 넘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올라오면은 저는 목표가대로 팔 거니까 팔고 움직여 봐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안 팔아도 유일로보틱스는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되는 것 같고, 유진테크나 삼성전기는 뭐 얘기 하나 많이 안 하고, 나머지는 그냥 1%로 올라왔어요. 칩셋 미디어도 그냥 1%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캠트로닉스도 그렇고, 다른 쪽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오늘 세게 움직인 거를 조금 더 보면은 하여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조금 있으면 제가 뒤풀이 시간으로 넘어갈 텐데요. 뒤풀이 시간 가기 전에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선주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우선주들이 배당 관련되어 있어서 유리한 거는 맞는데, 우선주들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 관리 종목으로 가는 거 아세요? 단일가 거래로 되는 거. 그거는 며칠 전에 뉴스에도 나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단일가 거래되면 매매하기가 힘들어져요. 거기에 막판으로 해먹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선주들이 많이 올라와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단타를 좋아하거나 트레이딩에 대한 여건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그쪽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저는 뭐 그쪽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 전체적 부분에서는 그냥 성장주 쪽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만합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주일, 그러니까 11월 말서부터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3주 정도 돼가는 거거든요. 2주에서 3주 정도 돼가는 건데, 2주에서 3주 돼가는 이 여건에 다음 주는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주가 잘 안 움직인다니까요. 이렇게 움직이면 특정 종목으로만 움직이지. 그래서 특정 종목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발현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생겨요.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근데 그 투기적 수요가 들어오는 부분이 성장 섹터에 여건이 가미되면 그나마 그래도 괜찮죠. 근데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올라오면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지금은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그런 심정으로 조금만 높게 살려고 생각하시고, 팔을 때에는 좀 더 그냥 남들보다 좀 더 일찍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 맞추시고요. 또 우리 담당 PD가 본방송에서 제시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이며 투자 결정과 결과, 이 부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종목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도 좀 더 자중해서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전체적 부분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자, 오늘 11시 20분까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정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11시 20분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뒤풀이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뒤풀이 시간에는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뒤풀이 방송 시작을 할 거고요. 뒤풀이 방송으로 오세요. 자, 한국경제TV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뒤풀이 방송으로 오세요. 12시까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뒤풀이 방송 진행합니다.